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34화 특허권 등록 그리고 특허 침해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네. 표정이 다들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말미에 하나 공지를 드렸죠.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시청 소감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 이쪽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괜찮은 기업가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은 특허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일단은 제가 우선 발명을 하나 했다면 그 특허로 등록해서 좀 그걸 보호받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발명을 하시면 되게 흥분이 되죠. 이 발명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펼칠 그럴 이제 기대에 부풀어 계실 텐데 우선은 그 사업에서 나중에 보호를 잘 받으려면 특허 출원이라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특허 출원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술이 구체적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이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기술보다 진보한 기술이어야지 됩니다. 이런 요건들은 사실은 개인이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청 우리가 출원을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라는 분이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특허 등록을 해주는데 우리 변리사나 그 특허업을 하는 우리 변호사들도 실제로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딱 제일 처음에 발명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특허가 이제 발명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 먼저 그 내용을 들고 찾아오시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발명이 이미 하면 티프리라는 것입니다. 주소는 앞에서 이제 나올 텐데요. 사이트에서 미리 검색을 해보고 출원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특허로 등록을 한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먼저 출원 절차에만 3주 이내에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출원과 동시에 보통 이제 신사 청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바로 등록이 되면 또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절이 되거나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고 보정을 하는데 또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정을 하고 또 보정을 하고 이런 사유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2년 이상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선심사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빠르면 4개월 이내에 최초로 이제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우선심사제도는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업적으로 자신의 발명이 상업적으로 실시 예정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우선심사제도를 통해서 빠른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특허권 등록은 오히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법률사무소나 저희 법무법인 예율처럼 이런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상 특허권 등록보다는 특허권 침해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특허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내가 잘 뭐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제품이 모두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혹시 뭐 위법행위를 건지,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닌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이 발명이 그 주장하는 그 상대방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특허 침해 조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만일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쓰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소극적 권리 범위의 확인 심판 제기가 가능하고, 또한 오히려 상대방의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상대방 특허에 대한 무효 확인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의 기술 범위에 속하고 상대의 특허에 무효 사유도 없다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통해 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면 당황부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내용 증명 내용이 당신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내가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 이런 취지라면 더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민변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견변님께서 등록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특허를 등록할 때도 그렇고요,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기술 침해에 해당하는지, 내 기술을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특허의 기술 범위에 대한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사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예율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견변님께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가지고. 네. 예. 다음번에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제품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런 기회 주시는 겁니까? 예, 다음번에 한번 어떤가요? 목이 좋습니다. 메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견변님의 그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는 또 연말이잖아요. 곧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늘 평안하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화이팅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